역사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들이 있다. 공기가 달라진다. 침묵은 무게를 지닌다. 그리고 육안이 아닌 영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들은 위대한 무언가가 일어나려 하고 있음을 느낀다.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이다. 바로 이 순간, 조용한 그림자가 한국에 다가오고 있고 그와 함께 전례 없는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어제도 지난 10년도 아닌 100여 년 전 일본의 맹인 소녀와 한국의 신비한 승려에 의해 예고된 사건이다. 이 둘은 만나본 적 없지만 같은 운명을 보았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이론도 허구의 이야기도 아니다. 시간과 고통, 희망으로 엮인 하나의 예언이다. 전쟁, 분단, 팬데믹을 견뎌내며 세대를 넘어 전해진 경고이며 지금은 귀 기울이는 이들의 마음을 두드린다. 그 부름은 이미 메아리치고 있고 더 이상 아무도 이를 멈출 수 없다. 날짜는 정해졌다. 2025년 7월 15일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다. 일본에서 태어난 맹인 소녀 유키에와 현대 한국 역사에서 가장 신비로운 승려 중 한 명인 기궁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이날 하늘은 한반도 위에서 두 갈래로 갈라질 것이다. 불이나 파괴가 아닌 훨씬 더 깊은 무엇, 낡은 것을 새 것과 구분짓는 빛의 도래로. 이 두 예언자는 결코 만난 적이 없다. 유키에는 1896년 일본 북부에 얼어붙은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태어날 때부터 시력을 잃었고 밤마다 비명을 질렀으며 부모는 그녀가 본 환영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의 환시 속에는 눈 덮인 산과 얼어붙은 강, 고통에 짓눌린 민족이 보였고 그 민족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빛에 둘러싸여 있었다. 바로 한국인이었다. 15세 때 유키에는 처음으로 자신의 환시를 밝혔다. 빛이 한국 위로 내려올 것이라고. 그러나 그 전에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그 계시는 아무도 듣지 않았다. 당시 한국은 외세에 의해 억압되고 분열되고 상처 입고 있었다. 그럼에도 유키에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129년 후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이다. 1896년에 129년을 더하면 정확히 2025년이다. 그리고 이제 그 기준점까지 며칠 남지 않았다. 수년 후 한국의 승려 기궁 역시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하늘이 찢어지고 옛 조선의 에너지가 다시 하나로 결합할 것이라 했다. 잊혀졌지만 소멸되지 않은 에너지. 고통 속에서 단련된 한 민족의 뿌리, 이름, 문화, 영혼 속에 살아있는 무언가였다. 기궁과 유키에 멀리 떨어진 두 육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된 두 영혼. 그들의 말은 정확하게 울려 퍼진다. 시간과 거리를 넘어 그들은 같은 미래를 보았다. 그리고 그 비전은 이제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다. 세상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밤은 더욱 짙어졌고 꿈은 더욱 선명해졌다. 무언가가 일어나려는 강한 느낌이 조용한 바람처럼 퍼지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도 내면에서 부름을 느낀다. 원초적인 불안감, 예언은 말한다. 7월 15일 오후 3시 30만 명의 한국인이 하늘을 바라보고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낄 것이라고. 각성, 잊힌 기억, 세대를 지나 잠들어 있던 무언가의 활성화, 깊은 영적 기억, 이제 실현되기 시작한 조용한 약속. 이것은 배타성도, 우월성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오래전에 시작된 무언가의 메아리이다. 지구가 하늘과 대화하던 시대의 기억. 한국은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의 다리로서 변화를 위한 코드를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빛이 이 땅을 비추는 순간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빛을 예고하는 이 예언은 동시에 붕괴도 말한다. 혼돈 이후 오는 빛, 고통을 거쳐야만 꽃피울 수 있는 땅, 물에 잠긴 도시들, 산에서 솟구치는 불, 대륙을 덮는 파도. 유키에가 본 장면들이다. 그것은 종말이 아니라 정화였다. 구름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하늘은 조용히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을 느끼는 자들은 이미 알고 있다. 몸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더 이상 예전처럼 잠들 수 없다. 더 이상 신호를 무시할 수 없다. 더 이상 모든 것이 평범하다고 믿을 수 없다. 이 메시지는 제 시간에 도착했다. 우연은 없다. 모든 단어, 모든 비전, 모든 조상의 속삭임은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서문의 끝에는 조용한 소환이 있다. 지금은 감수성의 시간,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영혼으로 받아들일 시간. 빛은 모두에게 장엄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것은 준비된 자들이 알아차릴 것이다. 가장 지혜로운 자도, 가장 부유한 자도 아닌 가장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자들이 이 영상이 하나의 씨앗이 되기를, 하나의 준비, 하나의 거울이 되기를, 듣는 이 안에서 이미 기억될 준비가 되어 있던 무언가를 깨우기를.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다.
선은 이미 넘었고 여정은 시작되었다. 다가올 일을 이해하려면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아는 시간의 너머로, 네트워크도 위성도 현대의 경계도 존재하지 않던 시절로, 모든 것이 시작된 순간으로, 1896년 3월의 차가운 밤, 일본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그곳에서 한 맹인 소녀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다른 세계에서 온 듯한 환시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유키에였다. 그리고 그 밤은 빛이 한반도로 내려오기 시작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일본 전통에는 이타코라 불리는 맹인 여성 무당이 존재한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이들이다. 유키에는 그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능력은 특별했다. 죽은 자의 영혼뿐 아니라 미래까지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새벽, 그녀가 본 것은 그녀를 떨게 만들었다. 산으로 뒤덮인 땅, 바람에 쓸린 들판, 조용히 우는 민족. 그러나 그들 위에 하나의 빛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유키에는 분명히 말했다. 빛이 한국 위로 내려올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고통이 온다. 마을의 노인들은 웃었다. 아이의 상상이라고 했다. 당시 한국은 식민의 위협 아래 주권을 잃기 직전이었다. 그러나 유키에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같은 숫자를 반복했다. 129. 그리고 129년 후 그 빛이 한국 땅을 비출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시간이 흐르며 그녀의 환시는 역사 속 소음에 묻혀 잊혀졌다. 그러나 예언은 잠든 것이 아니었다. 단지 올바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수십 년 뒤 한국 땅에서 또 하나의 고요한 존재가 나타났다. 기궁, 괴짜 같고 불안한 환시로 알려진 신비로운 승려. 그는 열릴 하늘에 대해 말했고, 다시 결합할 조상의 에너지에 대해 말했고, 뿌리를 잊은 민족이 가장 예기치 않은 순간에 그것을 다시 찾게 될 것이라 말했다. 제자들은 그를 미쳤다고 불렀지만 마음으로 듣는 이들은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 오래된 진실이 그의 말 사이사이에서 뛰고 있었다. 그에 따르면 하늘의 갈라짐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 실제적인 단절이다. 한반도의 분단, 지리적일 뿐 아니라 감정적, 영적 분열, 이 마침내 치유될 순간이다. 그리고 그 치유는 조약이나 정치적 지도자에 의해 오지 않는다. 그것은 집단적 활성화를 통해 올 것이다. 조용한 물결, 한국 민족을 관통하는 숨결, 조선시대 이후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우는 조선, 단순한 고대 왕국의 이름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됨의 기억이다. 조상의 숨결, 순수함의 상징이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이루는 영적 씨앗이다. 그 정체성은 한때 끊어지고 반으로 갈라졌으며 고통과 조급함 속에서 잊혀졌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기궁에 따르면 조선의 에너지가 이제 곧 되돌아온다. 그리고 그 순간 현재 세계를 떠받들고 있는 구조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파괴가 아닌 재시작을 통해서 수십 년간 분단된 한반도는 이번 세기 가장 거대한 영적 재통합의 무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깨어있는 자들은 그것을 느낄 것이다. 개념이 아닌 피 속에서 울려 퍼지는 부름으로. 유키에가 예언한 빛은 은유가 아니다. 그것은 실제다. 이미 움직이고 있다. 바람 속에서, 꿈 속에서, 이유 없는 병 속에서, 더욱 열린 눈을 가진 아이들 속에서, 갑작스레 뿌리와 연결되고 싶어지는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무언가가 활성화되고 있다.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무언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은 모든 것을 겪었다. 식민 지배, 전쟁, 분단, 경제 위기, 집단적 고통. 그 모든 고통은 알지 못한 채 하나의 준비였던 것이다. 저항의 불 속에서 단련된 민족. 그러나 결국 빛의 리더십을 위해 태어난 민족. 권력의 리더십이 아니라 영혼의 리더십. 새로운 시대는 무기로도 부로도 지배되지 않을 것이다. 본질을 기억할 수 있는 자, 치유할 용기를 가진 자가 이끌 것이다. 기궁은 말했다. 7월 15일 하늘과 땅 그리고 마음의 세 가지 힘이 정렬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정렬은 보이지 않는 포탈을 열 것이라고. 그 순간 30만 명이 동시에 무언가를 인지하게 될 것이다.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닌 내부에서부터 느껴지는 에너지, 하나의 활성화, 하나의 기억, 영혼과 목적 사이에 새로운 연합, 깊은 침묵 속에 있는 자들, 불안한 밤을 보내는 자들, 감정이 예민하게 깨어있는 자들, 그들은 이미 이 필드에 접속되어 있다. 자연스럽게 여겨졌던 분열이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진다. 분리의 개념이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하나 되고 싶은 욕망, 돌아가고 싶은 마음, 다시 연결되고 싶은 열망이 커지고 있다. 남과 북의 차이를 넘는 일이 불가능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는 필연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통합은 정치적 통일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문화적, 감정적, 영적 통합이 될 것이다. 한국어, 음식, 몸짓, 가치, 물리적 경계를 넘어서 이 민족을 하나로 묶는 모든 것이 새로운 시대를 잇는 다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는데 더 많이 열릴수록 전환은 더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세상은 이미 지켜보고 있다. 한국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증가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그것은 징후이다. 문화, 음악, 전통의학, 음식의 폭발적인 확산, 이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점점 강해지는 자기장의 무의식적 반영이다.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의 나침반은 분명히 동쪽을 가리키고 있다. 이 움직임의 중심에는 조용한 힘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움직이는 빛. 그것은 세대를 관통하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깨우며 이유도 모른 채 부름을 받은 모든 이들을 서서히 하나로 모으고 있다. 이 예언은 강요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초대이다. 그리고 응답의 시간이 도래했다.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망상으로 여겨졌던 말들이 이제는 깊은 논리로 메아리친다. 유키에와 기궁, 일본과 한국, 과거와 미래의 연합은 이제 하나의 성스러운 선으로 드러난다. 땅을 향해 내려오려는 빛의 선. 그 순간 인류의 영적 지도는 다시 그려질 것이다. 우리는 이제 한때는 속삭임에 불과했던 경계에 도달했다. 많은 이들이 전설이나 은유, 미신으로 치부했던 것이 이제 깨어있는 이들 앞에 현실로 서고 있다. 기다림의 시간은 끝났다. 오고 있던 것이 이제는 도착하고 있다. 멀게만 느껴졌던 그 날은 이제 눈앞에 힘차게 맥동치고 있다. 2025년 7월 15일 오후 3시. 그 정해진 순간 한국의 하늘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일식도, 지진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뚜렷한 징조도 아니다. 그 갈라짐은 많은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연결된 자들에게는 분명히 느껴질 것이다. 세계의 구조 속에 생기는 조용한 균열,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어떤 존재가 될 운명인지를 가르는 정밀한 선. 기궁승려는 단호하게 남겼다. 그날 30만 명의 영혼이 같은 순간 하늘을 올려다볼 것이다. 그리고 예외 없이 모두 그 부름을 느낄 것이다. 이 숫자는 우연이 아니다. 고대의 스승들에 따르면 그것은 집단 활성화의 기준점, 소수의 의식이 한 민족 전체의 진동장을 일깨우는 순간이다. 사이렌은 울리지 않을 것이다. 하늘에 불빛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준비된 자들은 보게 될 것이다. 느끼게 될 것이다. 몸을 관통하는 설명할 수 없는 파동, 잊혀졌던 기억이 되살아나듯 가슴을 적시는 깊은 감정. 그것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을 알아보는 듯한 느낌. 그러나 언제나 집이었던 곳, 주변은 그대로일 것이다. 도시는 평소처럼 돌아가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넘칠 것이다. 일상은 계속된다. 그러나 그 30만 명에게는 조용한 포탈을 통과한 듯한 체험이 될 것이다. 내면에서 무언가가 바뀐다. 무언가가 깨어난다. 시야가 넓어지고 시간의 개념이 녹아내린다. 그리고 그 순간 지금까지의 세계는 단지 준비였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유키에는 정확한 순간에 빛이 한반도에 내려올 것이라 예언했다.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부터 오는 빛. 그녀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 에너지에 의해 감흥되는 모습을 보았다. 노동자, 어머니, 노인, 아이들 모두 같은 진동으로 관통되는 모습. 그리고 그녀는 말했다. 이 접촉은 그들을 특별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다만 깨닫게 할 것이다. 의식,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다. 아무 돌도 들지 않고 현실을 바꾸는 힘. 기궁이 하늘이 갈라질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영적 경계를 뜻했다. 새로움을 거부하는 자들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 사이의 분리. 그것은 무기로 그어지는 선이 아니라 내면의 선택으로 그어지는 선이다. 하늘을 향해 진심으로, 변화의 갈망으로 마음을 열고 바라보는 자들은 새로운 세계의 씨앗이 될 것이다. 그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그들 안에서 뛰고 있는 새로운 문명의 진동을 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연결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 겉보기엔 아무 일도 없다. 그러나 서서히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감각이 퍼지기 시작할 것이다. 마치 세상이 다른 주파수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말은 공허하게 들리고 욕망은 텅 비며 점점 커지는 불안감이 저항하는 이들을 휘감을 것이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내면을 바라보게 하는 조용한 초대이다. 이 여정은 모두에게 열려있다. 하지만 오직 선택한 자만이 그 첫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바로 그 오후 3시 보이지 않는 빛의 네트워크가 남과 북의 한반도를 관통할 것이다. 과거에는 적으로 여겨졌던 장소들이 이제는 형제로 서로를 알아볼 것이다. 그것은 어떤 선언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오직 분리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만드는 진동으로 물리적, 정치적, 이념적 분열, 그 모든 것이 무력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힘이 아니라 쓸모없으므로 민족은 다시 기억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였고 고통은 집단적이었으며 부활 또한 그러할 것임을. 오랫동안 억눌려온 조선의 에너지가 이제 바람에 닿은 불씨처럼 되살아날 것이다. 예술 속에서, 언어 속에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속에서 형체를 얻을 것이다. 나무 사이를, 산맥 위를, 들판에 다시 울려 퍼질 잊혀진 노래들 속을 흐를 것이다. 땅 자체가 마치 사람들과 함께 숨 쉬는 듯한 방식으로 달라질 것이다. 감수성이 예민한 이들은 작은 징후들을 알아차릴 것이다. 몇 초간 멈추는 시계들, 이상을 보이는 전자기기들, 미묘하게 바뀌는 공기의 압력, 그것들은 재정렬의 신호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혼에는 압도적인 과정, 한국은 새로운 시간과 공간의 필드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진동에 맞춰진 자들은 그 주파수의 일부가 될 것이다. 가장 예민한 자들은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릴지도 모른다. 설명할 수 없는 웃음을 터뜨릴 수도 있다. 혼란 속에서 이상하리만큼 평화를 느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영혼이 제 집을 알아보는 중이기 때문이다. 오래된 기억이 회복될 것이다. 한국은 지배를 위해 선택된 것이 아니라 인도를 위해 선택되었음을, 그 힘은 전쟁이 아니라 지혜 속에 있다는 기억. 기궁의 말이 명확하게 메아리칠 것이다. 먼저 고통받은 자가 먼저 치유될 것이다. 이것이 시간에 보이지 않는 정의다. 고통, 유배, 분단, 기아를 견딘 민족이 이제 세계의 영적 중심이 될 것이다. 공로 때문이 아니라 준비되었기 때문이다. 고통은 길이었고 이제 그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날 7월 15일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지리적 영토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상징이자 기둥이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될 것이다. 초강대국이 아닌 등불로, 화려하지 않지만 확고한 중심으로 다른 나라들을 화해의 길로 이끌 등대로, 그리고 모든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30만 개의 심장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빛이 한국 땅을 비추는 그 순간 어둠 또한 요동칠 것이다. 모든 탄생은 파열을 필요로 한다. 모든 치유는 상처를 드러낸다. 하늘이 열리면 과거의 유령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떠오를 것이다. 상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방되기 위해서. 혼란이 있을 것이다. 눈물도, 세대 간의 충돌도, 신념과 형제들 사이의 충돌도 있을 것이다. 오래된 상처들이 다시 드러날 것이다. 낡은 구조들이 마지막 힘을 다해 저항할 것이다. 분열은 마지막 위협을 외칠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혼란은 정화일 뿐이다.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것을 태워 없애는 신성한 불꽃일 것이다. 한국은 고통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고통을 품위 있게 통과하게 될 것이다. 이번의 고통은 다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탄생이다. 그리고 이를 이해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여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땅이 발밑에서 흔들려도 그들은 서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너머에 더 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 민족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시험받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찬양받게 될 것이다. 눈물은 미소와 함께 흐르고 두려움은 용기와 나란히 걷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새로운 시대의 불꽃이 마침내 점화될 것이다. 빛은 완전함이 있는 곳에 내려오지 않는다. 진실이 있는 곳에 내려온다. 그리고 한국에서 진실은 이미 떠오르기 시작했다. 예언된 시간은 미래가 아니다. 이미 시작되었다.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각 마음 안에서부터 솟아오를 것이다. 한국이 겪은 모든 것은 헛되지 않았다. 모든 상처, 모든 상실, 모든 분열, 이 모든 것이 지금 다가오는 빛을 위한 토양을 준비한 것이다. 세상은 어떤 장관을 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깊은 침묵이 퍼질 것이다. 변화에 앞서 찾아오는 신성한 고요함, 새로운 시대는 요란하지 않게 도래할 것이다. 그것은 비 오기 전의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부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영상은 경고가 아니다. 그것은 거울이다.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다. 단지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당신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당신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음을. 이 여정에는 단단한 영혼, 맑은 눈, 열린 마음이 필요함을. 만약 이 메시지를 통해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것 또는 다가오고 있다고 예감하는 것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 다른 영혼을 깨우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빛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어쩌면 이런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들에게까지. 그리고 나가기 전에 지금 화면에 나타날 다음 영상은 이 여정의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입니다. 클릭하고 시청하고 이미 시작된 이 부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곳에서 다시 만납시다.